지난주 목요일 과로 증세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오늘 당무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주 내에는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것 같은데요. 문승진 기자, 장 대표가 돌아오면 먼저 당권 굳히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장동혁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이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이 당직 개편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이 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 내용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호의신을 다했다는 등 이 장 대표의 선거 기간 행보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해당 분석 보고서에는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장 대표가 서울 청계천이나 홍대를 찾으면서 2030 청년 유권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자평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루라 기자, 이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당내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자기 변명성 보고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장 대표 행보가 당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서 황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한 재선 의원은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며 그래서 이 패싱 논란까지 일었는데 그 부분은 쑥 빼고 마치 장 대표가 승리를 견인했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요, 그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도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니느라 신경을 썼다며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오늘 또 이 장 대표 사퇴를 압박하면서 장 대표의 이번 문제도 평가절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부딪히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의 성향상 볼성사납게 쫓겨나는 듯한 모습의 퇴진은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관위 문제 해결된 가을쯤에는 퇴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매번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잖아요. 데자뷰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미 장동혁 당권파의 리더십은 상실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는 건 모양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 개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매도되게 됩니다. 자화자찬 보고서라는 비판이 당 밖에서 나오자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무자들의 견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는데요. 당내에서 온도차가 큰 상황이라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내년 2월쯤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2월까지야 가겠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선거에서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질 시간이 없다며 이제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내용 확산을 경계했는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놓고 조롱에 가까운 말들이 나온다며 비당권파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니 따지면서 서로의 공로와 책임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2년 뒤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당대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고 좀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선거 결과 평가 보고서 거기에 보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를 피하기 위해서 신경 썼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 평가 보고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선거 결과 보고서라는 거는 객관적인 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저것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외부에 조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에다가 외부 영역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영비어천가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스타벅스 불매라든지 뭐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면에서 봐도 장동혁 대표가 커피 한 잔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일정 부분 뭐 득표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외부에다 영역을 맡기는 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합니다. 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도 모르는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를 저렇게 발표했다라고 하면 저게 과연 당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 백서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저희 보도 프로그램 통해서 모든 것들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8박 10일 동안 왜 미국을 가셨나요? 그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국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게 이제 한편으로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당대표가 자신만의 지금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이 간 분은 정청래 대표예요. 근데 그 간 곳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서 훨씬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선거를 왜 2018년 선거와 비교를 합니까? 바로 전에 있는 선거와 비교를 해야 이게 올바른 판단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런 결과 발표를 원내대표도 모를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미 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